2026년 3월 2주차 암호화폐 시황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정학적 공포는 극에 달했고 규제는 오히려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딛었다.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에서는 수십 년간 서로 영역 다툼을 벌이던 미국의 두 금융규제기관 SEC와 CFTC가 역사적인 공동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또 다시 미 법무부의 수사 대상이 됐고 클래러티 액트는 새로운 타협안을 손에 쥐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코노 웨이브에서는 이 모든 것을 10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이번 주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월요일인 3월 9일 전날 대비 3.18% 오른 69,000달러대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화요일인 10일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확산되면서 66,587달러까지 하락합니다. 이날 공포 탐욕 지수는 단 8점. 극단적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다시 반등했습니다. 수요일인 11일부터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선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 마지막 날인 14일 금요일 7만 952달러에서 거래를 마치며 주간 기준 약 34%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 전체 흐름 이렇게 기억하세요. 6만 6천 달러가 강력한 지지선, 7만 1,000달러가 저항선. 중동 이슈로 하락 압력이 컸지만 규제 호재가 뒤에서 받쳐주는 구조였습니다.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10일 기준 1,958달러로 2,000달러 선 아래를 맴돌았지만 주 후반에는 2,073달러에서 2,207달러까지 회복하며 2,000달러 탈환을 시도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은 이번 주 B1.17 노드 패치가 적용되면서 바이낸스가 ETH 입출금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기술적 이슈였으나 단기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뉴스는 단연 이겁니다. 2026년 3월 11일 워싱턴 D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역사적인 양해각서 MOU에 서명했습니다. 이게 왜 역사적이냐고요? 지난 수십 년간 이 두 기관은 이 코인은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두고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일부는 아예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본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SEC 의장 폴 애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제 전쟁, 중복 등록, 상충하는 규정들이 수십 년간 혁신을 억눌러 왔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조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MOU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핵심 합의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규제 이니셔티브 출범입니다. 양 기관은 정기 실무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자산 분류, 즉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공동 해석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SEC는 증권이라 하고 CFTC는 상품이라 한다는 혼란은 없애겠다는 겁니다. 둘째, DFI와 스테이블코인 공동심사입니다. 신흥 DFI 프로토콜과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두 기관이 함께 검토합니다. 이제는 한 기관의 승인이 다른 기관에 의해 뒤집히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중복 제재 방지입니다. 과거에는 한 기업이 SEC와 CFTC 양쪽에서 동시에 조사를 받는 이중 처벌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이제는 집행 행동 전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 이니셔티브 공동 대표로는 SEC의 로버트 테플리와 CFTC의 메간 텐테가 선임됐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MOU는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운용하는데 훨씬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규제의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서서히 거치는 것이죠. 이코노 웨이브는 이 MOU를 2026년 상반기 최고의 규제 호재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바이낸스 이야기입니다. 3월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미국 법무부 DOJ가
바이낸스를 통해 이란 세력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며 자금을 이동시켰는지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계 고객들의 암호화폐가 이란 자금 조달 네트워크와 연결된 지갑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 인물로 홍콩 기반 결제회사 블레스드 트러스트가 등장합니다. 이 회사가 바이낸스 계좌를 통해 이란과 연결된 허브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죠. 바이낸스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월스트리트 저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낸스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해당 자금은 바이낸스에서 출발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우리는 의심 활동을 자체적으로 발견하고 즉시 계좌를 차단한 뒤 당국에 신고했다. 바이낸스는 현재 1,500명 이상의 규정 준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직원의 약 25%에 달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바이낸스는 2023년 이미 43억 달러 벌금을 내고 합의를 마쳤고 현재 미국 정부가 선임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 역시 이번 이란 관련 거래 기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바이낸스 이용자라면 이번 수사의 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클래리티 법안 기억하시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지지 철회로 한 차례 위기를 맞았던 그 법안입니다. 이번 주 그 법안의 생명줄이 하나 드리워졌습니다. 3월 10일 메릴랜드주 민주당 의원 앤젤라 알소브룩스와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의원 톰 틸리스가 워싱턴 DC 미국 은행연합 서밋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타협안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알소브룩스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타협안은 예금 이탈을 방지하는 가드레일을 두면서도 혁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향입니다. 양쪽 모두 조금씩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타협입니다. 쟁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 고객에게 연 34%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중은행 예금 금리는 고작 0.07% 수준입니다. 은행들은 이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면 은행 예금이 최대 1조 3천억 달러 빠져나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 은행 대출 여력이 8,500억 달러 감소한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의 입장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좌 잔액 기반 이자는 안 된다. 하지만 거래 활동에 기반한 리워드는 수용할 수 있다. 이 발언이 타협점을 향한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음 단계는 상원뱅킹위원회의 마크업 청문회 재개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이미 농업위원회를 통과한 버전과 합쳐져 전체 상원 표결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60표, 즉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번 주 기타 주요 이슈. 첫 번째, 크라켄이 연준 지역 은행으로부터 제한적 마스터 계좌를 획득했습니다. 마스터 계좌는 시중은행이 연준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핵심 채널입니다. 암호화폐 기업이 이 계좌를 얻는 것은 사실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반면 같은 날 쿠스토디아 은행은 마스터 계좌 확보를 위해 싸워온 수년간의 법정 싸움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극명하게 엇갈린 두 기업의 운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 밀러가 주목할 발언을 남겼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며 더 저렴하다. 향후 15년 내에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 스테이블 코인 위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는 비트코인이 이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50년 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알트코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가격 상승 주인공은 두 코인이었습니다. 하이퍼리퀴드의 HYP 토큰이 13%, 파이코인이 무려 27% 올랐습니다. HYP는 중동 유가 급등으로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량이 폭발한 덕분이고 PI는 3월 14일 파이데이와 메인넷 프로토콜 업그레이드가 겹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WBT 대규모 토큰 언락입니다. 3월 13일 유럽 최대 거래소 화이트비트에서 8,150만 WBT 달러 가치로 무려 44억 5천만 달러어치가
한꺼번에 유통됩니다. 이런 대규모 클리프 언락은 단기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WBT 보유자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코노 웨이브가 주목하는 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3월 15일 웹3 프로페셔널 네트워크 CONNEX의 CONX 토큰 132만 개, 약 1,500만 달러어치가 유통됩니다. WBT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체크해 두세요. 둘째, 폴카닷 토크노믹스 업그레이드 초기 효과 확인입니다. 3월 12일부터 적용된 대규모 개편의 첫 결과가 나오는 주입니다. 신규 DOT 발행량이 대폭 줄고 장기 공급 통제 메커니즘이 처음으로 가동되는 한 주입니다. DOT 투자자라면 주목하세요. 셋째, 가장 중요한 이벤트. 클레리트 법안 상원뱅킹위원회 마크업 청문회 재개 여부입니다. 알소브룩 스틸리스 타협안이 위원회 내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번 주 안에 청문회 날짜가 잡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직접적인 상승 촉매가 될 것입니다. 넷째, OCC 국가신탁은행 차터 신규 규정입니다.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규정이 이미 11개 암호화폐 기업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처럼 규제받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코노 웨이브가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최대 변수는 중동 상황입니다. 미국 이란 군사 충돌이 확대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설 수 있고 비트코인의 6만 5천 달러 지지선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이 조기 진정된다면 시장은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 세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비트코인은 중동 공포에 흔들렸지만 7만 달러를 지켜냈습니다. 둘, SEC와 CFTC가 수십 년 만에 한 팀이 됐습니다. 규제의 불확실성 서서히 거칩니다. 셋, 클래러티 액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자 타협안이 마지막 열쇠입니다. 오늘도 이코노 웨이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OCC 차터 전쟁, 즉 11개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이 되려는 이유를 파고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달리는 연료입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